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3단원, 길이 재기 단원 중에 길이를 어림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0쪽과 71쪽 펴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1번 활동 보겠습니다. 몸의 일부를 이용하여 1m를 재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m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1m가 정확히 이 정도가 1m다. 아니면 우리 몸으로 얼마 정도 가야 1m가 된다. 이게 사실은 아직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m가 이 정도 되면 1m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집에 자를 준비해서요. 1m가 되는 곳을 한번 표시를 먼저 해볼 건데요. 1m 자를 이렇게 줄자를 길게 놓아도 좋고요. 1m가 되게 책을 이렇게 쭉 늘어 놓아도 괜찮고요. 수건을 돌돌 말아서 1m가 되도록 만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1m가 되도록 바닥이나 벽에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네, 1m를 다 표시해 보았나요? 그러면 1m 바닥에 수건을 놓았다면 1m를 여러분의 걸음으로 몇 걸음 정도 걸으면 1m가 되는지 한번 재어 볼게요. 그리고 1m를 손으로 몇 뼘 정도 지나가야 1m가 완성되는지도 한번 재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영상 잠시 멈추고요. 걸음으로 몇 걸음, 그리고 손바닥 뼘으로는 몇 뼘 정도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재어 보았나요? 자, 여러분, 1m는 몇 걸음 정도 나왔나요? 맞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2걸음이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3걸음이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큰 걸음으로 해서 1걸음 만에 1m를 넘어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보통은 2걸음을 걸어서 1m가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평범하게 걸었을 때는 이거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지만 나한테는 2걸음 정도 그냥 편안하게 걸었을 때 1m가 되는구나. 큰 걸음으로 1걸음 힘들게 걸으면 1m가 되는구나. 총총총 걸었을 때 3걸음이면 1m가 되는구나. 나만의 1m를 기억하는 방법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뼘이 몇 뼘 있어야만 1m가 되었나요? 6뼘이요? 7뼘이요? 네, 보통은 6뼘, 7뼘, 8뼘 정도가 되어야 1m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5뼘, 4뼘 정도 되면 1m가 되기도 하고요. 손이 아주 작은 친구는 8뼘, 9뼘이 되어야 1m가 되기도 했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모두 달라요. 그런데 나한테는 지금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나한테는 7번 정도가 1m가 되는구나. 자기만의 방법을 기억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단 활동 1번에서는요. 우리 몸, 걸음과 손을 이용해서 1m가 어느 정도 되는지 느낌을 한번 알아보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1m를 재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걸음과 뼘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더 좋았나요? 어떤 친구는 그냥 2-3번만 걸으면 되니까 걸음이 더 편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아니야, 손이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손으로 뼘으로 재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자기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편안한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활동 2번 한번 볼게요. 몸에서 1m가 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는 건데요. 우리 아까 1m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았잖아요. 여기 그림에 있는 두 친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남학생은 자기의 키 중에서 1m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고요. 여학생은 양팔을 쭉 벌린 상태에서 1m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남학생을 먼저 볼게요. 어떤 키를 잴 때 이 중에서 1m를 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바닥에서 딱 대놓고
자를 딱 이렇게 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자를 대서 여기가 1m, 0에서 시작해서 1m가 되는 곳에서 아, 너는 어깨까지가 1m야 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리고 아까 7뼘이 1m를 했으니까 한 뼘으로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다섯 뼘, 여섯 뼘, 뭐 그러다 보니까 6뼘이 됐는데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뼘으로 재도 1m가 아, 어깨까지 된다 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학생처럼 팔을 쭉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1m가 되는지 방법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 손 딱 끝을 0으로 대고요. 쭉쭉쭉 해서 여기가 이게 자예요. 이렇게 해서 아, 1m가 여긴데 니는 여기 손목까지 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손을 친구가 뼘으로 두 뼘, 세 뼘, 네 뼘, 다섯 뼘, 여섯 뼘. 아, 나는 6뼘이 1m 정도 됐었는데 6뼘을 재보니까 손목까지 정도가 1m 길이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나는 여기 어깨까지가 1m야 라고 서 있을 때 바닥부터 어깨까지가 1m 정도 돼 라는 걸 알았다면 이거 우리 생활에서 어떨 경우에 사용하기 좋을까요? 맞아요. 물건의 높이를 잴 때. 뭐 칠판이 바닥으로부터 1m 정도 떨어져 있네. 내 어깨 정도 오니까 우리 교실에 있는 청소도구함이 내 어깨 정도까지 오는데 1m 정도 높이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양팔을 벌렸을 때 1m가 어느 정도인지 안다면 어떨 때 좋을까요? 맞아요. 옆으로 쭉 펼쳐져 있는 길이를 잴 때, 또 그 물건이 아주 길다면 양팔을 벌렸을 때 몇 번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71쪽 볼게요. 자, 신문지 한 장을 자르고 이어서 길게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집에서 신문지나 아니면 이면지 안 쓰는 종이 한번 준비를 해서요. 종이를 길게 잘라주세요. 길게 잘라서 여기에 풀칠을 하고요. 종이를 여기에 갖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럼 종이가 쭉쭉 길어지겠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미션을 주겠습니다. 종이를 길게 붙여서 2m짜리 종이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3m 길이가 되는 종이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종이를 총 길게 2개 만들어 주시는데요. 2m짜리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자로 재지 말고요. 3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길이 만들어 주세요. 영상 잠시 멈추고 만들어 보고 영상 다시 재생해 주세요. 네, 다 만들어 보았나요? 그러면 2m라고 생각한 길이 종이와 3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한 길이의 종이를 실제로 자로 재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재서 몇 미터, 몇 센티미터 정도가 나왔는지 두 종이 모두 확인해 본 다음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네, 한번 재어보니까 정확하게 2m와 3m 만들어 보았나요? 어떤 친구들은 10cm 정도가 차이 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들은 5cm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아직 1m, 2m, 3m를 정확히 재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어른들도 자가 없다면 1m, 2m, 3m를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m가 어느 정도 되는지 3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요 느낌 오래오래 기억해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긴 줄넘기의 길이를 어림해 보자고 하는데요. 꼭 긴 줄넘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집에 긴 줄넘기가 있다면 긴 줄넘기를 이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소파, 아니면 냉장고, 아니면은 바닥에서 방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얼마나 길이가 될 건지 먼저 어림을 해보겠습니다. 대충 3m 정도 될 것 같아. 아니면 2m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해보고요. 자를 이용해서 한번 재어보는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어본 다음에는요.
우리 수학 익힘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로 모두 재어보고 수학 익힘책 48쪽과 49쪽 한번 해결해 본 다음에 영상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우리 익힘책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영이 동생의 키가 1m일 때, 여기에 있는 이 도영이 동생이 1m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타조의 키는 약 몇 미터일까요? 자, 도영이 동생이 이만큼 1m인데 이만큼이 몇 번 있나요? 2번 있어요. 그러면 1m가 2번 있으니까 타조의 키는 약 2m. 우리 1학기 때 배웠지만 정확하지 않고 비슷한 숫자를 얘기할 때 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2m가 아니라 약 2m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물건을 이어서 1m보다 길게 만들어서 어림해보고 자로 재어 확인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떤 물건 길게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았나요? 우리 아까 수학책에서 한 것처럼 어떤 수건을 길게 넣을 수도 있고요. 책을 길게 늘어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수건을 먼저 아까 놓았어요. 수건을 3개 놓았답니다. 수건을 3개 놓으니까 2m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재어보니까 2m가 조금 넘었어요. 2m 10c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저 선생님이 잘 때 베고 자는 베개와 덮고 자는 이불과 베개를 붙여서 쭉 길게 놨더니만 선생님은 2m하고 30cm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짧게 생각했었나 봐요. 2m하고 50cm가 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잰 거 어림하고 재어보는 활동 했다면 이 활동 잘 해본 것입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키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길이 물건을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의 키보다 짧은 물건이 있고요. 키랑 비슷한 물건이 있고요. 키보다 긴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키보다 짧은 물건들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었나요? 맞아요. 책상의 높이는 키보다 낮았어요. 또 의자가 우리 키보다 더 길다면 앉기가 엄청 힘들겠죠? 그리고 식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서 있을 때 키보다는 낮았습니다. 키만한 물건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맞아요. 집에 빨래 건조대가 키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2학년 친구들 키만 했던 것 같고요. 진열장, 어떤 집에 물건들을 쭉 올려놓는 진열장도 키만 했었던 경우가 있고요. 잠잘 때 쓰는 베개 중에 이렇게 안고 자는 아주 긴 베개가 있어요. 긴 베개도 여러분 키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키보다 훨씬 더 컸던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방문은 선생님보다도 훨씬 크죠. 그리고 냉장고도 엄청 컸어요. 그리고 침대도 우리보다 작다면 잠을 잘 때 조금 불편하겠죠. 침대는 우리가 누웠을 때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 키보다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찾은 거 모두 정답입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방의 길이를 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방법으로 잴 때 횟수가 많은 것부터, 여러 번 재야 하는 것부터 한번 써볼게요. 기호를. 만약에 방의 길이를 쭉 잴 때 뼘을 재는 게 가장 많을까요? 발걸음을 재는 게 가장 많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팔을 쭉 벌려서 재는 것이 가장 많을까요? 맞습니다. 가장 뼘이 작기 때문에 뼘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기역, 그 다음은 니은, 그 다음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길이가 1m보다 긴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겠습니다. 자, 기역.
교실문의 높이 1m보다 길죠. 기억. 그리고 선생님의 키 1m보다 길죠. 운동화의 길이, 우리 운동화 신발의 길이는 1m보다 길지 않죠. 교실 책상의 짧은 쪽의 길이는 1m가 되지 않아요. 칠판 긴 쪽의 길이는 1m가 넘죠. 미음도 맞습니다. 필통과 새 연필, 긴 연필 한 자루의 길이를 더했을 때 1m가 될까요? 1m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미음입니다. 자, 우리 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수의 두 걸음이 1m라면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한 것이 1m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발장의 길이는 약 몇 미터일까요? 재어보면 되겠죠. 두 걸음씩 1m니까 또 두 걸음 가서 1m, 또 두 걸음 가서 1m, 또 두 걸음 가서 1m. 자, 1m가 4번 있어요. 1m 더하기 1m 더하기 1m 더하기 1m. 1m가 4번 있으니까 4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수학 길이 재기 단원의 길이를 어림해보고 1m와 2m, 3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긴 물건의 길이 어림해보는 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